그러고 나서 30분 뒤에 무사히 착륙을 했어요. 근데요, 일어나려고 보니까 저 옆에서는 아직도 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30분 그 고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흔들어 깨우니까 누구이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 사람은 행복했고 저는 불행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몰랐을 뿐이에요. 저는 그 30분이 제 인생에서 굉장히 큰 걸 배운 거예요. 위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도착하자마자 강연을 이 얘기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처럼 살지 마세요. 놀다 가세요. 해놓고 박수 열렬히 받았죠. 그리고 올 때 다시 비행기 타고 왔어요. 왠 줄 아세요? 이거 티켓 바꾸고 뭐 하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하던 대로 하더라니까. 서울 올라가서요, 그 호텔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왜 박스로 하는 포도주 시키고 뭐 하고 애들 용돈도 푹 주고 했어요. 이거 며칠 갔을 거예요. 며칠 못 가요. 도로 똑같이 살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체면을 걸어달라고 부탁드린 거예요. 체면 거셔야 돼요. 지금부터 잘 놀다 가셔야 돼요. 노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놀지 못하면 나이 드셔가지고 여러분은 이런 세 가지 후회를 해요. 그때 할 뻔했는데, 해야 했는데, 할 걸 그랬는데 하면 뭐래요? 그때 이미 끝난 겁니다. 놀지 않으면요, 나이 드셔서 여러분 전부 병상에서 요양원에 있게 됩니다. 요양원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요양원에 가 계시면 내 힘으로, 내 동력으로 활동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육신은 낙엽하고 똑같아요. 밟혀도 바람에 날려도 내가 제어를 못해요. 근데 영혼은요, 멀쩡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먼지처럼 변해요. 먼지는 남에게도 해코지하고 나도 해코지를 해요. 그러니까 먼지처럼 살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속으로 그 말이 옳다. 그리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 까먹어요. 경북 여천에 가면 지금 말무덤이라는 게 있어요. 말무덤이 뭐냐면 타고 다니는 말의 무덤이 아니고 사람 입으로 말을 하는 말의 무덤이에요. 한자로는 언총이죠. 왜 생겼느냐, 임진왜란 때 거기가 이제 인심이 좋다고 그러니까 전부 글로 피난을 많이 갔어요. 옛날에 뭐 보따리 들고 갔지 자동차도 있는 거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금방 양식이 떨어지고 뭐 애는 울고, 그러니까 애들은 철없으니까 싸우고, 애들 그저 예천 아이들하고, 어른들도 너무 배가 고프니까 남의 밭이나 몰래 밤에 어디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동네가 시끄러웠어요. 욕지거리가 나고 싸움이 많고. 근데 선비들이 모여서 어떡한 줄 아세요? 그 바위 두 개를 마을 중앙과 입구에다 갖다 놓고 제갈바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게 왜 제갈 물린다는 거죠? 그 말 제갈 물린다.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두 번째, 지방 있죠. 제사 지낼 때 쓰는 종이 있죠. 지방에다가 물론 옛날에 한자였겠죠. 거기다가 그동안 했던 욕지거리와 나쁜 말을 전부 써서 구겨서 바닥에 놓고 큰 사과를 덮었어요. 깨질 거 아니에요. 이거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 그 위에다가 흙을 싸서 무덤을 만든 거예요. 이게 말무덤이에요. 그날부터 이 동네가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가슴에도 미움, 분노, 화, 짜증, 이게 수도 없이 쌓여 있어요. 이거 꺼내세요. 꺼내서 묻어놓으세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요. 이게 내가 가슴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스스로 자기가 암세포 공장이 됩니다. 제가요, 작년에 바람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장편소설을 쓰면서 그 앞에 붓글씨로 써서 붙여놓은 그 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람은
바람은 그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써붙인 게 뭐냐면 사랑과 용서로 짠 그물에는 바람도 걸린다. 여러분 지금 미워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내가 미워했더니 그 사람 벼락 맞아 다 죽었죠. 나보다 다 잘 살고 있어요. 그럼 누가 죽었을까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내 몸속에 그 암세포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암세포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 NK세포가요, 내추럴 킬러가 핏줄을 타고 쭉 돌면서 암세포가 있으면 탁 끌어안고 같이 죽어버려요. 그럼 그 NK세포를 내가 자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NK세포는 어디서 많이 만들어지냐면 근육 속에서요. 근육은요, 배꼽 아래쪽에 있어요.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키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소중하니까. 두 번째, 이거 아무리 여기 부두 노동하시는 분들이요, NK세포가 많지 않아요. 왜? 노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즐긴 게 아니에요. 그 돈벌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즐기면서 근육을 늘려주셔야 NK세포가 제대로 활성화됩니다. 근데요, NK세포를 제일 잘 만드는 게 뭔 줄 아세요? 나를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하면 이 NK세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한국인은요, 평균 수명대로 살면은 세계 암학회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3명 중에 1명은 암으로 죽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네요. 제가 평생 제가요, 그 건강검진을 3번밖에 안 했어요. 근데 제가 12년 만인가 3년 만에 지난주에 종합건강검진을 했어요. 하고 나니까 불안해요. 결과 나올 때까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상이 없다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신장 속에 3mm짜리 그 결석이 있대요. 3mm짜리. 근데 신장이요, 인체가 얼마나 특징인 줄 알아서, 만약에 신장 밑에 그 말하자면 요로가 있으면은 사람 못 살아요. 계속 오줌이 나오니까. 그죠? 근데 이게 4분의 3인가 5분의 3쯤 위에 있더만요. 이게 거기 차야 이제 그걸로 나와요. 근데 이놈이요, 하필 그걸로 폭 빠져나온 거예요. 그 신장 안에서 크면은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놈이 운 좋게 그걸로 폭 나와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아이 낳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럽다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옛날 의료 시술 같으면은 이거 평생 달고 이제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대한민국 의학이 세계 최고입니다. 이런 나라를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왜 만들었을까? 한번 보세요. 한국인의 DNA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가장 짧은 시간에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프지 않으려면, 암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즐겁고 신나게 오늘부터 노셔야 돼요. 제가요, 주례를 잘 안 씁니다. 그 우연찮게 87년 젊은 시절부터 주례를 썼는데요, 아직까지 실패한 사람이 없어요. 주례 서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자꾸 섰다가 누가 실패하면 제 역사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안 서요. 그러니까 주례 부탁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유명한 언론사 사장이 자기 딸 주례를 해달래요. 그래서 아이 그 신랑 쪽 시키랬더니 아니래요. 그 기록을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제가 죽어도 해야 된대요. 근데 제가 주례 쓸 때마다 원고지에다가, 아직도 저는
글을 컴퓨터 못 쓰고 원고지로 쓰거든요. 거기다가 새로 써요. 줄에 쓸 때마다. 그걸 모으면 나중에 책 한 권이 되니까. 근데 줄에서가 좋다고 자꾸 베껴가고 그러니까요.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아요. 왜? 할 때마다 잘 써야 되니까. 자, 보세요. 지금 안철상 대법관이요. 그 대전지방법원장한테 저를 초대하더니 선배님 글이 언제 잘 써집니까? 그래 제가 그랬어요. 마감 전날 밤 늦게 내일 아침 마감해야 되니까 오늘 급하게 써지요. 근데 그때까지 고민을 했으니까 이게 탁 써지는 거예요. 좌우간 써가지고 갔는데요. 다른 때 같으면 원고만 그대로 읽어요.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근데 그날은 원고를 앞에 놓고 안 읽고 신랑 신부에게 그랬어요. 그대들은 나의 스승이다. 주례를 부탁한 날부터 나는 오늘까지 아파도 안 되고 입원해도 안 되고 얼굴 다쳐도 안 되고 제가 구속돼도 안 되고 그잖아. 그러니까 그날부터 내가 몸조심 마음조심해서 오늘 건강하게 이 자리에 왔으니 그대가 스승 아니냐. 내 스승처럼 살아달라. 그렇게 하고 이제 원고지를 읽었어요. 근데 세상에 줄에서 좋다는 얘기가 그때는 안 해요. 앞부분만 얘기해요. 문화유산 국민신탁 김종기 이사장께서 그 글을 읽고 전화가 왔어요. 아우님 나도 가끔 줄에 서니까 앞에 그거 내가 써먹어도 될까? 그래서 안 돼요. 저작권 저한테 있어요. 그랬더니 써먹으면 어떡하려고 즉각 고발이죠. 그랬더니 고발하쇼. 그리고 써먹더라고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이 내가 배울 점이 있다면 다 스승입니다. 배워야 돼요. 수도 없이 배울 게 있어요. 자, 하나 더 얘기하고 결론으로 갈게요. 제가 지금도요, 어떤 거지가 있는데 돈을 주려고 보니까 지갑에 요새 돈을 안 가지고 다니니까 1,000원짜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1,000원짜리 하나 주려니까 좀 미안해요. 근데 5,000원짜리 주려니까 좀 아까워요. 사람이 묘하더만요. 근데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1,000원을 주니까 잽싸게 안주머니에다 넣더만요. 동전만 넣고. 근데 어떤 여성이 지나가다가 제가 돈 주려고 그러니까 그 여성이 저보다 앞에 지나가다가 돈을 넣고 세상에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여성이 거스렀다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돈을 넣고 그 거지에게 두 손을 모으고 삼배를 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거지에게 절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날 저는 1,000원을 놓고 저도 절을 3번 하고 그 여자를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TV에서 가끔 뵙습니다. 제가 팬입니다. 그래요. 환장하게 좋더만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메모를 하고 그 수필을 썼어요. 지금도 단돈 1,000원이라도 주고 제가 그 사람한테 절을 3번 합니다. 이걸 제가 잘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카톨릭인데요.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러면 제가 3가지를 해요. 첫째, 내가 젊어서는 키가 크고 인물 좋고 눈 크고 뭐 이런 인간들을 좋아했는데 부러워했는데 지금은 내가 작아서 덕을 본다. 둘째, 나는 사랑은 잘 못하는데 미움은 털어버린다. 버린다. 나를 위해서. 셋째, 내가 운동할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그 스승들을 이렇게 배운 대로 날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108배를 한다. 그 1년에 한 번 정초는요, 딸아이가 이제 불자도 아닌데 그 정초 되면 꼭 가서 3,000배를 해요.
보건사 가서. 그때 딸 때문에 저는 1080배를 해요. 108배를 10번 해요. 근데 여럿이 할 때 3000배는 할만해요. 견딜만해요. 왜? 남이 하니까 그냥 할만한데 혼자 1080배 하려면 미쳐요. 재미 정말 없고. 그러니까 뭐를 하느냐, 남을 위한 기도를 하면 쉬워요. 나를 위한 기도하면은 부끄러워서 잘 안 돼요. 절이. 그래서 여러분 온 세상이 다 스승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5만원권 5천원권 돈 그린 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초상화 작가예요. 이종상 화배. 이분은요, 저를 만날 때마다 다시는 영정을 그리지 않겠다. 마지막 그린 게 5년인가 됐어요. 저기 해남 노구당에 가면 있습니다. 이분은요, 그 그림도 그릴래 그린 게 아니에요. 그 윤씨 집안에 찾아와서 애원에도 거절하다가 하도 간곡하니까 약속을 했어요. 내가 하자는 대로 하겠느냐? 약속을 받고 해남에 내려가서 400여 년 전에 돌아가신 무덤 3개를 파헤쳤어요. 왜냐? 고산 윤선도 선생은요, 작은 집에 둘째 아들이었어요. 큰 집에 아들이 없으니까 제사 때문에 작은 집에 둘째 아들을 큰 집으로 호적을 옮겨서 양자를 간 거예요. 친아버지, 어머니, 형이 따로 계세요. 이 3사람 무덤을 파헤쳤더니 세상에 용케도 이제 말하자면 유골이 조금 나왔어요. 그걸 분석을 했더니 아버지, 어머니, 형을, 어머니는 북방계열, 아버지는 남방계열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유전자가 XX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쪽을 선택해서 그 DNA 검사를 하고 그 뒤에 3D 영상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냐 못 그려요. 그 어부사시사 5가 등을 다 낭송하고 향과 초를 켜놓고 몇 달 동안 절만 해요. 이걸 초혼이라고 그래요. 혼을 불러들이러. 그 몇 달 지나니까 영상까지 쫙 떠올라요. 이제 3D 영상 작업했기 때문에 더 그러죠. 그때부터 그려요. 이렇게 영상이 확 떠오르는 걸 접신이라고 그래요. 그리는 데만 4년 걸렸습니다. 4년 뒤에 후손들에게 통보하니까요, 후손들이 와서 보고 탐복을 해요. 닷새 위에 봉헌식을 올리기로 했는데 그림을 못 가져가요. 왜? 화가의 몸속으로 들어온 혼이 못 나가서 화가가 밥도 못 먹고 눈이 풀리고 일어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걸 풀어야 돼요. 의사가 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향과 초를 펴놓고 초상화를 걸어놓고 고산 선생 떠나십시오 하고 절을 해요. 이걸 천배례라고 해요. 여기 경주 가면 첨성대 있죠. 그 첨성대, 눈목변에 그 우러러 올려다볼 첨자예요. 첨성대는 밤하늘의 별을 우러러 올려다보는 대가 첨성대예요. 그 며칠 절하니까 탁 떠나는 순간 화가가 쓰러져서 못 일어나요. 그래서 봉헌식을 못 가요. 그래서 후손들 100여 명이 모여서 기념사진을 찍어요. 봉헌식하고. 근데 이렇게 사진 작가가 놀란 거예요. 뭐냐? 큰 모니터로 보니까 100여 명의 얼굴이 한 장의 몽타주로 완성된 거예요. 이게 DNA라는 거죠. 자, 이거 입증하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애들 운동회 할 때 가서 애들 보세요. 아, 얘가 이 집 자식이면 거의 맞춰요. 물론 요즘 젊은 엄마들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맞춰요. 그죠? 외국 가서 이렇게 쓱 보면 아, 저 한국인 같다 그러면 거의 한국인이죠. 그게 DNA예요. 자, 3번째로 입증할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 구중궁궐의 왕의 초상화를 어진이죠. 어진 그린 화가는 한 번만 그려도 죽을 때까지 화사, 스승사자가 붙어요. 대우를 받아요. 왜 받는 줄 아세요? 왕의 얼굴을 잘못 그리면 죽을까요? 살릴까요? 죽여요. 불금죄로. 그러면 이 화가는 왕의 얼굴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신분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죽어도 못 봐요. 대신 특권 하나가 뭐냐면 궁궐에 들어가서 임금님 계신 쪽을 향해서 절 한 번 하고 집으로 와요. 그리고 향과 초를 궁궐 쪽에다 놓고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건 절만 해요.
그 완성해서 통보하면 가지고도 못 들어가요. 궁궐에서 어사가 파견돼서 어진 행렬로 모시고 들어가요. 화가가 쓰러서 못 일어나 며칠간. 궁궐에서 가족과 대소신료가 품평회를 해요. 며칠 뒤에 어사가 다시 와요. 죽이러 오거나 상을 내리거나. 상을 내리고 어명을 전하는데 기가 막혀요. 갸륵하도다. 용안을 보지도 않고 똑같이 그랬네요.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이게 정진인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애절함이에요. 제가 아까 귀신 한 마리 가지고 살자고 그랬죠. 이게 인간만이 귀신과 도깨비 하나쯤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끝나고 나서 내가 한잔 살게 가자. 그럼 신용카드 내시겠죠? 그럼 여러분 돈 냈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내가 세상의 주인이니까 세종대왕도 그죠? 신사임당도 다 내 맘대로 한 거예요. 외국 가면은 초대 대통령 국가원수 다 내 맘대로 한 거예요. 이 마음 하나 하면은 세상 바뀝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궁궐 얘기로 하죠. 드라마나 영화 왕이 나오는 걸 보시면은요, 왕 주변에 꽃병이 되게 많아요. 보통 공주 왕자 결혼하거나 외국에 사신 갔을 때 꽃병 바꿀 때요, 6만 송이에서 8만 송이를 바꿔요. 근데 이건 생화가 단 한 송이도 없습니다. 궁궐의 꽃은 채화라고 그래요. 비단 채자를 써서. 이 화장들이 밀랍, 한산모시, 비단, 노루털 이런 걸로만 만들거든요. 우리 민족의 위대함이 이 안에 또 하나가 숨어 있어요. 진짜 꽃을 꽂지 않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아름다운 꽃은 백성이니까 절대 꺾으면 안 돼요. 이 위대한 정신이 우리 민족사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 가짜 꽃이요. 바꿨을 때 벌거나비가 날라올까요, 안 올까요? 날라오면 얘들은 제정신 아닌 거죠. 얘들은 본능과 감각으로 살기 때문에 올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꽃 바꾼 날 벌거나비가 무수히 날라옵니다. 왠 줄 아세요? 진짜 꽃술을 따서 가짜 꽃술에 꿀에 개어서 발라놨기 때문에, 꿀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요, 대한민국 이 절박한 나라를 이 괜찮은 나라로 만들도록 못쓰고 애절하고 고생하고 안타깝게 그렇게 살아온 이 땅에 찬란한 꽃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더 잘 신나게 노셔서 더 아름다운 향기 나는 꽃이 돼서 이 땅에 꿀을 통일될 때까지 꼭 남겨주시오. 오늘 이렇게 추모에 우리 민족 정기거든요. 이런 모임을 만드신 여러분 정말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름다운 봉사를 하신 겁니다. 그 고마움과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